여러분께 기여하는 미래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매진 진행을 맡은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상 안내자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무 작가.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안녕하셨죠? 네. 저는 이제 이매진을 진행하면서 네. 관심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네, 예전에는 그냥 이것저것 잡다한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뉴스를 보더라도 네. IT 분야 또는 과학 분야에 그렇게 관심이 가요. 원래 과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매진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군요. 원래도 과학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저는 그 공상 과학 영화 분야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나 이를테면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어릴 때도 보면은 예를 들어 아바타. 네. 그때 어릴 때는 아니지만 뭐 네.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내지는 아이언맨. 아, 그렇죠. 과학이죠. 네, 과학 영화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되게 굉장히 네. 좀 심오한 과학 영화가 많이 늘어났어요. 뭐 그렇죠. 인터스텔라라거나 네네. 인셉션 뭐 이런 영화들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과학 영화죠. 잘 보셨군요. 재밌게 근데 저는 봤죠. 그런 영화는 사실 집에서 돌려서 보기도 했거든요. 네네. IPTV를 통해서. 아, 예. 근데 봐도 그 감독의 상상력은 참 따라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저 네. 이야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네네네. 과학 기술의 발달하고 이런 작가들의 창의적인 상상력 이 두 가지는 같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학은 창조의 모티브가 되고 창조는 경제를 발달시키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끌고 창조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매진. 오늘도 강연자를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조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분입니다. 정말 나이는 어리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젊으세요. 네, 젊으시고 예. 그렇지만 또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선도주자로서 더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요즈마 네. 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소개를 받았어요. 네, 요즈마 네. 그룹 하면 요즈마 펀딩이라는 걸 통해서 네네. 이제 그 첨단 기술을 다루는 벤처 기업의 초기에 투자하는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국가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했지만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이제 주도해가지고 지금 민간된 벤처 캐피탈입니다. 네. 이 이스라엘에서는 요즈마 그룹이 미래 창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창조 기업 하면 아이카이스트 아니겠습니까? 예. 카이스트의 원천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사업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한국에서 이제 벤처라는 것이 항상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 네네네. 새롭게 시작을 하려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우는 카이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네네. 진행하게 된 새로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 창조의 핵심 인물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 그리고 요즈마 그룹의 이원재 법인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나눌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대한민국의 미래 창조.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제 생각은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미래가 있으려면. 그렇죠, 출산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네. 두 번째로는 젊은이들이 무언가를 시도할 때 많이 무섭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많을 것 네네. 같은데 실패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주려면 네. 뭔가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젊음의 특권이 네. 사실 도전과 실패라고 해도 그렇죠. 젊음만 가지고 과연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김성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젊음만 가지고도 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네.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미래를 만들어라. 네. 미래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젊은이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안 창조할 시간이 많아야 되는군요. 됩니다. 저는 안 되네요. 아마도 일반 청년에 비해서는 2배 정도 시간을 네. 소모하실 것 같아요. 저보다 확실히 불리하시네요. 가장 그를 여기서 위해서 김성진 대표는 정말 많은 시간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대표시기도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의 그런 미래적 창조에 대한 개념으로서 네.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원재 네. 법인장님께 궁금한 점이 네네.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창업 국가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서 뭔가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이랑 똑같은 생태계였습니다. 네. 예. 근데 오늘날 이제 세계적인 이제 창업 국가가 됐는데 그거에서 변화는 아주 간단한 단어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죠. 글로벌 네트워크. 그러니까 시작부터 글로벌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마인드를 네. 갖고 있으니까 네. 글로벌로 성공했다는 거죠. 예.
글로벌이 뭔지 아세요? 글로벌? 아, 글로 벌 주는 거군요. 그렇죠. 반성문인가 반성문. 네,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아 정말. 강연을 굉장히 한계네. 듣고 싶어지는데. 한계는 한계. 예. 아무튼 글로벌 세계화로 나가는 그 길. 우리 이원재 법인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한번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계적인 창업 국가가 됐는지 오늘 여러분께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살았던 제 고향이기도 했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어떻게 큰 성공을 내는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아마 사막 보이실 겁니다. 저게 제 고향이었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 면적이 다 사막으로 되어 있고 자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름이요. 중동이 그렇게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고요. 물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전쟁 생각나시겠죠. 뭐 중동 전쟁, 뭐 걸프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을 아주 수도로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운 좋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지만 저도 어렸을 때 폭탄 테러로 2번 이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외국인으로 봤을 때 그 위험하고 그랬던 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 다음으로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정말 창의적입니다. 아주 여러분께서 쓰시는 그 거의 제품들에서 이스라엘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그 USB 메모리 아실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졌고요. 여러분 샐러드에서 나오는 저 방울토마토도 이스라엘에 나왔고 그 MSN 메신저 그런 모든 그런 메신저도 초창기 ICQ가 이스라엘에 나왔고요.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창의적인 나라가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그 지금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글로벌 기업들 다 들어왔죠. 뭐 구글, 퀄컴, 시스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정말 글로벌 기업들 그 외에도 400개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닉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사막이고 전쟁이 있고 그런 나라에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왜 지금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네, 1990년대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창업 국가였지만 그 당시엔 창업 실패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많죠. 투자자들은 들어오지가 않죠. 벤처 창업이에요. 창업하면 무조건 실패였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 500만 명밖에 되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인구였는데 창업해봤자 제품을 어디서 팔까요? 그러면 창업하자마자 뭐든지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없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정부는 안 되겠다. 빨리 창조경제 일으켜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경제를 어떻게 했냐면 그 바로 도구가 바로 요즈마 펀드였습니다. 요즈마 펀드는 정부가 펀드를 만들었는데 약 40%, 1억 달러 정도를 저희한테 도와줬습니다. 나머지 60% 돈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해외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힌트가 있는 것이죠. 글로벌 네트워크는 해외에서 가졌던 그 60% 자금에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국내에 있는 자본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이스라엘에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좋은 벤처들을 직접 인큐베이팅, 양육을 시켜서 해외로 진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외에 있는 펀드 투자자들이 정말 그 귀하고 귀한 그 피 같은 돈을 이스라엘의 한 벤처에 투자했을 때 돈만 투자해가지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해외에서만 정말 뿌리쳐 나가고 해외에서만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했죠. 제가 여러분께서 보이는 이 포인트를 하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사는 이걸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여러분 하신 전 세계를 이걸 갖고 데려가서 바로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했습니다. 성공이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요즈마 펀드가 성공한 이후로부터 많은 성공 사례가 나왔고 나스닥도 저희가 20개 이상을 상장을 시켰고 많은 벤처들이 성공 사례를 이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전 정신이 더욱더 강해졌었고 바로 그 성공 사례 그것 때문에 모두들 다 창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 도표가 바로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했을 때 저희가 혼자 운영하지도 않고 해외에 있는 세계적인 펀드들하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2억 달러로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40억 달러 규모로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수익률 또한도 보통적으로 IRR이라고 하는 평균 수익률이 15%라 가정하에 저희는 123%까지 됐습니다.
사실 오늘 요즘 펀드가 잘했다고 여러분께 설명드린 게 아니라 저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없다의 차야 저렇게 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리 스테이지, 초기 벤처들만 투자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 초기 벤처들, 아이디어고 기술력이 있으면 저희가 인큐베이팅 직접을 하고 멘토링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성숙해 됐을 때 그 투자도 해주고 해외도 진출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또한도 많이 났었고 모든 벤처들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나가서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도전 정신을 크게 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표는 요즘 펀드 이렇게 투자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설명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2004년도 때부터는 파란 색깔이 이스라엘의 국내 그 자금이었고요. 짙은 파란 색깔의 해외 자금이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에 있는 투자 자금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82%에 달하는 해외 자금들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국내 자금들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금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창업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투자 성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간단한 겁니다. 투자 금액하고 상태를 봐주십시오. 투자 금액 100만 달러요. 1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얼리 스테이지, 초기 단계 때 투자했던 거였는데 결과를 보십시오. 100만 달러 투자했던 그 조그맣고 뭐 컴퓨터 몇 돈 넣었던 그런 작은 회사가 4억 3천만 달러에 매각을 했고요. 150만 달러에 투자했던 그 2억 달러에 매각이 되고 24만 달러 투자했던 게 나스닥까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께 보이시는 이 도표입니다. 저희는 뭐 펀드를 운영하거나 기술가치 평가도 잘했다고 하는 곡이 있겠지만 저희가 제일 수혜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오늘 많이 강점이 있었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창업 국가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창업을 하고 그리고 성공했던 나라가 오늘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법인장님. 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크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벤처와 한국의 벤처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까도 저 강연 때 설명드린 것처럼 네. 에코시스템이라는 그 생태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시장도 잡고 그래가지고 네. 해외로 나가면은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해외로 나가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네. 우리나라 이제 생태계는 뭐 5천만 명이 이 시장과 시장이 있으니까. 공통 언어와 네. 또 아시아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건 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성공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내수를 좀 더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전 세계를 바라보고 하느냐 이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사실 네. 강연을 듣다가 갑자기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금의 비율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근데 초기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큰 종류의 투자 회수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투자 금액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이스라엘 안에서의 어떤 그 재무 상황이라고 할까요? 돈이 도는 전체 규모라던가 네, 네, 네. 이런 쪽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그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 해외에 있는 자금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세계적인 창업국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원했던 일자리 창출이 됐고요. 많은 벤처들이 투자를 받고 또 그 창업하고 작업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기업 가치, GDP 또한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굉장히 그 수혜를 많이 봤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방청객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혹시 이원재 법인장님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연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요즘아 펀드가 벤처에 지원과 투자를 결정할 때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보고 결정하게 되나요? 하긴 뭐 아무한테나 다 투자를 그렇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기준이 뭡니까? 뭐 저의 기밀이기도 하지만 네. 오늘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펀드는 좀 독특하게 특정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게 무슨 네. 뜻이냐면 그동안 전 세계 여러 펀드들하고 같이 일해 보니까 네.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간 5년간 어떤 분야가 성공할 것이고 네네. 큰 시장으로 갈 거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질 거는 미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 그 기술을 지금부터 이렇게 막 만들기 시작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저희가 먼저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 자체를 읽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뭡니까? IT입니까?
온라인입니까? IT 부분도 있고 뭐 헬스케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세부적인 기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투자 안 합니까? 네, 네. 예? 네, 회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저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블루칩이시죠. 예, 물론 집이요. 아, 근데 사실 농담으로 하신 말씀일 수도 네. 있는데 예. 저 만화가들 같은 경우도 네. 개인 기업으로서 한 사람이 하나의 어떤 하나의 회사 취급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에도 뭐 김호동 아나운서님도 예. 사실 그렇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예.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 회장님이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시는데요. 예. 네. 아무리 회사가 기술이 있다 그래도 이것이 안 좋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인가요? 사람입니다. CEO고 대표이사입니다.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창업품의 네.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성공 사례를 보고 나면 이제 그걸 분석해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을지 그런 네. 것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김성진 대표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음.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가는 정신,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창조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한 김성진 대표의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업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10개 중에 9개는 실패하고 1개는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9개를 어떻게 실패하지 않게끔 만들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많은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이미 도전 정신에 대해서는 많이 모티베이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가령 당장 관련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각 개개인들의 특기를 살려주는 오디션도 많이 있습니다. K-팝 스타, 그리고 슈퍼스타 K, 여러 가지 쇼미더머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일반 시청자들이 보면 나도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나도 한번 저렇게 창업해봐야지라고 하는 도전 정신까지는 매우 유쾌하게 정부 그리고 여러 힘을 모아서 관계자들이 잘 이뤄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드리고 강조드리지만 그 10개 중에 9개가 실패하지 않게끔 포기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25살 때 창업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들려드리는 이야기인데 인디언들의 기우제 이야기입니다. 인디언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항상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느냐 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더 갖춰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면 당신은 우산을 준비했냐는 것입니다. 만약 비가 왔더라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건 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우산을 준비했다면 그것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창업가들을 그 도전 정신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막상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서 위기가 돼서 10개 중에 9개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성을 계속 반성해보고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자금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 그럼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금을 어디서 구하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제 후배들이 저를 찾아서 자금을 어떻게 구하냐고 이야기합니다. 흔한 대답으로는 은행을 가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아라. 돈 많은 사람이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그 파트너를 통해서 함께 포기하지 않는 동반자가 돼서 계속 자신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통 실리콘밸리 출신이 아닌 알리바바의 마인이
실리콘밸리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의 시가총액의 1등으로 그 장벽을 깨서 종으로 울렸습니다. 이 마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자신의 꿈을 이뤘다는 것. 그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창업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진 대표께서 이번에는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창업한 이후에 25살에 했는데 25살이면 사실 뭘 알겠습니까? 그 나이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대학교 막 졸업한 나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솔직히 고백드리면 포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저는 항상 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고통보다는 즐거움의 요소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의 요소들을 더 네네. 느낌으로써 네네.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두 분 강연 속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짚어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후 계속해서 창조 경제에 대한 상상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창조경제 미래 강연 이매진. 자, 이번 두 번째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창조경제 키워드는 글로벌. 아까 이거는 뭐 법인장께서도 미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창조경제는 세계 시장을 겨냥해야 승산이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고 글로벌 경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김성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글로벌이라는 것을 따로 생각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기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당장 중국만 우리가 공략해서 네. 된다고 하면 사실은 중국의 그 내수 시장이 곧 세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미국이 되면 표준이 될 수 있고 이제 앞으로는 그 많은 인구수를 가진 곳들과 호흡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사실 뭐 글로벌이라는 말 자체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모든 분야가 다 세계화가 되고 글로벌화가 되면 경쟁력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거든요. 어떤 분야는 글로벌하는 게 좋고 어떤 분야는 또 아니고 이런 것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제가 그동안 저희 요즘원 펀드가 바라봤던 그 지난 뭐 20년 전에는 네. 정말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없다에 따라 어마어마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즉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어서 모든 기업들은 글로벌에서 굉장히 다 성공을 했고요. 네. 아까 김성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켓 캡이라 그러죠. 그 시장 점유율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회사는 많이 큰 도움이 됐고 세계 진출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에는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아까 이종범 작가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글로벌과 국내 시장, 내수가 지금 구분이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그래도 구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시장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네. 국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도 있겠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네. 좀 더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창조 경제에서 글로벌이 왜 중요한지 이원재 법인장님의 강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번 창조 경제나 벤처 활성화나 모든 거에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호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글로벌 네트워크 때문에 많은 덕을 받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업률이 높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어마하게 많이 나왔고요. 이스라엘이 오늘날 창업국가 됐던 겁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계속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벤처들이 나스닥에 상장하고 그런 성공적이 많이 봤는데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게 이유가 우리나라에 페이스북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스카이프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는 뛰어난 창의력 그리고 기술력 그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페이스북이 있었고 스카이프와 저희 유튜브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먼저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 그 당시 때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었고 글로벌 투자가 활성화가 됐다 그런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페이스북이라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싸이월드라 얘기하셨겠죠. 국제전화요? 다이얼패드로 하셨을 겁니다. 동영상이요?
판도라 TV로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그렇게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그동안 많이 국내 이제 벤처 캐피탈로 이제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글로벌 벤처 캐피탈의 이제 자금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IPO 그리고 M&A 부족이라는 결과를 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네트워크가 생기기 위해서는 글로벌 해외에 있는 투자자나 펀드들이 오고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충분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도 생성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스라엘이나 한국을 이제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는 데스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 때 이제 투자를 받고 어느 정도 자금이 정말 필요하고 나와 있을 때 그 빈 공간이 있었을 때 거기를 좀 투자하는 그런 이제 펀드들의 중요도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한국 부분에서는 엑시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 회수 부분에서 루트가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M&A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창업을 하고 만약 그 회사를 다른 회사에서 인수합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수합병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전 세계 벤처 펀드 35%가 그 작은 땅 이스라엘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해외 펀드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나가게 된다 그런다면은 그런 글로벌 기업한테 M&A를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수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회수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을 때 그 돈을 빨리 어느 정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을 요즈마 펀드 이후로부터 전 세계에서 다 입주를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투자 회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약 3.89년이 걸립니다. 보편적으로는 7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M&A가 활성화가 됐고 투자 활성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창업국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김기사 쓰시죠? 네, 김기사는 정말 국민 내비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기술력도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회사입니다. 근데 김기사가 얼마 전에 다음카커에 650억 원의 M&A가 됐습니다. 인수합병이 됐던 것이었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에도 김기사라는 프로그램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웨이즈라는 것이었죠. 웨이즈라고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건데 비록 유저들과 이제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술력을 한번 따져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8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비와 우리나라의 5천만 명에서 내비, 복잡한 도로, 어디가 더 기술력이 더 좋았을까요? 김기사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이었습니다. 저희 요즈마 자펀드가 이제 투자했던 바로 이 내비게이션 앱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구글에 1조 2천억에 M&A를 했습니다. 차이점을 보십시오. 하나는 650억의 M&A가 되고 하나는 1조 2천억의 M&A가 됐습니다. 이 차이를 보십니까? 근데 기술력이요? 제가 봤을 때는 김기사도 굉장히 뛰어나고 웨이즈도 뛰어난데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답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벤처를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가격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의사, 변호사, 사업가 되는 것보다 바로 창업자가 되는 것이 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조 이상 되는 M&A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모두가 창업이 되고 그런 것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죠. 이 글로벌 기업들이 왜 무서운 땅,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벤처들 때문입니다. 정말 이 벤처들이 자기 글로벌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엄청난 수익률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작은 땅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M&A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이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좋은 벤처들을 인수하려고 투자하려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늘날 세계적인 창업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저희 그룹, 요즈마 그룹 회장님이신데요. 그 회장님은 그동안 2년 동안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지난달에도 약 한 달 동안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들, 그리고 엑셀레이터, 인큐베이터 모든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여러 회사들 CEO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아주 좀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찡하는 말씀을 하고 비행기 타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거였었습니다. 한국에는
스스로 백조인 줄 깨닫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 스타트업이 많다는 겁니다. 이솝 이야기 보시죠. 자기는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움을 받고 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날개를 달아준다면 전 세계를 무대로 누빌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것이 바로 자신은 백조인데 그 미운 오리 새끼한테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날개를 주게 된다면 그 벤처는 전 세계를 헐러나르면서 세계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은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글로벌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저는 이제 강연을 듣다 보니까, 야, 정말 김 기사가 외국에다가 팔았으면은 20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20분의 1 가격으로 판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야,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초적인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는 이런 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요즈마 그룹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요즈마 그룹과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회사가 쉽게 글로벌화가 될 수가 있고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있지만 한국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외국에 소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소개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그렇군요. 강연을 근데 교두보 들으면서. 같은 게 없는 거니까. 네. 사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저희 요즈마 그룹이 왜 하필 한국에 들어왔냐고 이제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예. 그 답변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창조 경제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창조 경제가 있는데 아까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시다 그랬죠. 네네.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이 부처들도 많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부에서 글로벌로 이제 진출시키는 부분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들어온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정부가 다 알아서 좋은 회사들을 다 선정해주고 인큐베이팅해주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해주는 거니까 저희는 와서 좋은 벤처들만 잘 선택하고 투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창조경제 부분에서는 해외 투자자들한테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제 한국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이나 벤처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인드 자체를 글로벌화 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이미 그 바탕이 좀 마련돼 있다. 그런 시기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많이 쉬워졌습니다. 네, 네, 오죽하면 저도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네. 자, 혹시 그 이원재 법인장님 말씀을 듣고 강연을 듣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예. 초기 창업 시에 그러면은 투자를 받을 때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스타트업 업종이 이렇게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서 뭐 크게 이렇게 큰 시장이 될 거라고 하면은 그 시장에서 주로 이제 투자를 받아야 뭐 미국에 팔 거라면은 뭐 미국 예. 펀드에서 많이 자금을 끌어들여서 초기를 투자를 받아야만 뭐 그 투자 회사가 뭐 구글에 비싼 가격에 소개시켜 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예. 뭐 그게 진정한 이렇게 아까 그런 김 기사가 거기에서는 큰 손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런 의미인지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게 네, 아주 그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어디다 투자받느냐에 따라 그 회사에 대한 인생은 바뀝니다. 근데 꼭 미국에 받는다고 해서 미국이 받는 건 아니고요. 과연 그 벤처 캐피탈이 지금 하시는 그 창업하던 그 분야하고 같는 것인지, 자기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를 다 따져보고 투자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즈마 펀드의 이제 장점,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뭐 미국에서만 저희가 돈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영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제 여러 이제 세계에서 기관을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기관에 있으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 구글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글로벌 네트워크 있으면은 M&A 또한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소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요즈마 펀드의 또 장점은 이제 글로벌 유대인 네트워크죠. 그래서 유대인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좋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투자 받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사실 제가 네, 그 법인자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했어요. 근데 동시에 또 원초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 건 그 네. 좋은 걸 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네. 무엇일까거든요. 이를테면 모든 종류의 이 창업주들이 아니면 뭐 벤처를 만든 사람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고 싶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유럽에서 내릴 수 있는 날이 곧 온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아직 안 됐어요. 네. 근데 유럽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친구들은 기본적인 마인드셋부터가
세계를 바탕에 두고 자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종류의 감각이 아예 다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종류의 글로벌성을 갖고 있는 인재를 교육시키거나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건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 문제는 시간상인 것 같습니다. 시간성이 정말 많다면 그런 교육 부분이 사실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이제 시차로 되는데 만약 이 어느 정도 한정된 짧은 시간에 그 결과를 받는다 그런다면 좋은 그 해외에 있는 글로벌 펀드들이나 그리고 이제 글로벌 뭐 엑셀러레이터를 가지고 하는 보육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빨리 그 목적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겠죠.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아이카이스트 같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해외를 글로벌로 나가려는 그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아주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들이 마지막에 끝까지 성공한 것들을 많은 케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재가 또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에 대한 또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빛을 본다, 보지 못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네네. 지금 충분히 포텐셜이 있고 그걸 터트려 줘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 터트려 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잠재 가능성 내재돼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진 대표님의 강연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글로벌을 따로 떼어놓는 게 이제는 이상할 정도로 아주 기본이 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로 간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지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카이스트는 애초부터 글로벌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을 상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졌고요. 그리고 모든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유니버셜적인 관점을 지향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니버셜적 관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니버셜 관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애인에 의해서 어떤 상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그 장애인이 잘 사용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상품을 일반인은 더 쉽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장애인이 쉽게 쓸 수 있는 건 일반인은 더 쉽게 쓸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생각. 이게 바로 유니버셜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 보편주의적 사고방식을 글로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니버셜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전 세계 다 통용되는 것이 저는 결과적으로 작품, 제품, 상품 이 단계를 모두 다 거친다라고 항상 확신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작품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멋지게 만들고 멋진 퍼포먼스와 기능을 내겠다는 것은 제품 단계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원하는 방식에 철저하게 통제해서 절제하는 그 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고 그 가격에 맞춘 것이 상품인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나라를 가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작품, 제품, 상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상품으로 만드는 건데 대부분의 글로벌 가는 모든 많은 벤처 기업들이 이 제품 단계에 머무르거나 혹은 작품 단계에 머무르거나 혹은 제품을 상품이라고 잘못 오인시키고서 제대로 꿈도 펼치지 못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으로 가는 이 길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려면 그 글로벌한 곳에 많이 찾아가 봐야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약 50번의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한 달에 4번을 간다고 했으면 거의 1년 내내 해외 출장을 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만큼의 포텐셜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도 많고 또 그만큼 자본적인 것도 보장되어 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곳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당장 중국이라는 곳을 1시간 반, 2시간만 가면 가까운 곳에서 글로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 계열에 있는 우리 함께 있는 이들이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유니버셜적 방금 말씀드렸던 작품, 제품, 상품이라는 이 단계를 중국에서 적용시켜 본다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쉽게 우리가 시장을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특히 가까운 중국을 먼저 타겟을 한다면 충분히 다른 글로벌적 접근도 쉬워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는 아직 중국은 합리적 국가, 합리적 지향보다는 관시주의에는 관계 중심적입니다. 미국은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계 이전에 모든 것을 합리성으로 모든 걸 추구하지만 우리가 다행히 이 글로벌적인 부분들을 중국을 통해서 충분히 실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글로벌한 부분을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작품, 제품, 상품 이 유니버설적 관점으로 가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진 대표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 사고 방식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원재 법인장께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라. 네. 라고 하는 어떤 그 현실적인 그 관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김성진 대표님의 말씀은 들어보니까 사고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글로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처음부터 네, 시작할 때 네. 사고방식,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종범 작가가 굉장히 창조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네. 글로벌화해서 작품을 좀 써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실제로 되게 인기 있고 좋은 이야기의 웹툰 작품들은요, 네. 그 자체로 벌써 다른 나라의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 한국의 웹툰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가 네. 좋은 이야기 자체의 어떤 특수성 말고 일반성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개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개그 방식과 그렇죠. 중국의 개그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심리학, 심리 상담 이런 소재는 사실은 아주 많은 나라에서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좀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미 처음부터 조금 아주 조금요. 저분도 글로벌화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네요. 예. 자, 우리 그 김선지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대 어떤 오히려 우리나라의 한국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랄까 한국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글로벌화 할 수는 없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정답,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정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네. 뭐 한국 것을 한국 거라고 해서 무조건 접근한다고 해서 무조건 될 것인가? 거기는 제가 그래서 그 방법적인 접근 방식을 작품, 제품, 상품으로 해야 된다. 즉 그 시장이 원하는 자연스러움으로 녹여내려서 하려면 그 접근 방식은 공통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직접적인 것들이 아닌 상품을 통해서 충분히 녹여내려서 그들을 하여금 이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인데 이렇게 나에게 네네. 과연 적합할 것인가 했을 때 그게 한국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상당한 놀라움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지만 또 추천도 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상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작품인데 요거를 어떻게 제품화시키고 상품으로 만들 것인가는 상투 자체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상투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인드를 녹여서 네. 상투가 아닌 다른 헤어스타일로 접근하는 게 상품이다. 올바르게 잘 접근하셨다라고 제가 예. 의미하는 바에 잘 접근하셨다고 생각한 것은 그곳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게끔 하는가라고 하는 그 발상이 이 과정, 제품의 상품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이 유니버설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 투자와 그다음 투자를 받는 사람 간의 이 관계 자체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게요. 예. 자, 오늘 그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저희는 너무나 즐거웠는데 두 분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김 대표는 어떠셨습니까? 이제 이런 방송들이 이제 또 나오는구나. 참신하죠. 네. 예. 이매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도 네, 네. 신선함을 느끼고 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창업에 대한 꿈도 꾸시고 네, 네. 또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올해 3회째인데 네. 우리나라에 그 무수한 강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감히 두 개로 나눠요. 이매진과 타 강연 프로그램.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독특한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공감합니다. 예. 법인장께서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주 판타스틱했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네. 많은 도전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유,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 나오신 두 주역, 두 주인공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오늘 강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강연을 듣다 보니까 작품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의 거장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 1958년도에 일본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인데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시골틱하죠. 그렇죠. 일본적입니다. 네. 하지만 그 작품이 다루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 어떤 작품보다 글로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 그러네. 보편적인 가치. 예, 저는 이것을 고전이 갖고 있는 특징, 즉 일반성과 특수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고전적인 작품들은 아주 특수한 소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서 들었던 어떤 글로벌 네트워킹이라거나 그런 네. 어떤 세계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들이 일반성에 대한 얘기라면 동시에 아주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도 동시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항상 특수성 또 그 사람만의 특징, 네. 그 사람만의 장점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글로벌한 가치가 굉장히 밑바탕이 돼 있어야지 그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먹히겠구나. 네. 소위 이런 그 생각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갈 때 네. 빛을 발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휴. 역시 우리는 같은 파트너입니다. 예. 자, 창조경제 미래 강연 이매진. 이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을 여러분께서는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